치시고요. 자, 삼각 지원아, 눈 뜨고. 파이팅 합시다. 잘 봐. 자, 삼각 방부등식은 별표 5개 치시고 기본적인 내용부터 난이도 있는 문제까지 킬러 문제까지 두루두루 나오는 주제고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아까 문제 풀어봤던 것처럼 다양하게 활용이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프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일단은 삼각방정식을 푸는 기본적인 논리부터 좀 잡고 가야 되는데 정의부터 보시면 어떤 걸 우리가 삼각방정식이라고 하냐. 잘 봐. 만약에 sin x가 2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식이 나왔다고 했을 때 sin x가 2분의 1이다 라고 하시면은 얘는 우리가 일단 알고 있는 것부터 생각을 해보면 x라는 값이 특수각 이용하시면 되니까 6분의 파이예요 라는 것부터 이제 떠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sin 6분의 파이가 2분의 1이니까. 그 다음에 아까도 해봤던 것처럼 대칭성이라는 것을 이제 이용을 할 건데, 자, sin x가 2분의 1이라는 것을 푸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를 다 설명을 해드릴게. 첫 번째는 뭐냐면 단위원으로 보는 방법이 있거든. 단위원. 자, 단위원으로 푸는 방법은 어떤 식이냐면, 잘 봐. 단위원이 이렇게 있지. 단위원이 있고요. 반지름은 그냥 1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반지름은 1이라고 가정을 하고, 자, 그랬을 때 sin x라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잡고 가셔야 되는데, sin x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 친구는 단위원 위에서의 y좌표를 의미해요 라고 쌤이 정의해서 가르쳐 드렸죠. sin x가 의미하는 건 단위원 위에서의 y좌표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잘 봐. 쌤이 단위원을 이렇게 그려놨어. 단위원을 그려놓고 2분의 1을 표시를 하는데 우리가 반지름을 그냥 편하게 1이라고 가정을 했잖아. 그럼 2분의 1 정도는 요 절반 정도가 딱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이렇게 딱 그리는 거죠. 됐나요? 그럼 얘를 2분의 1로 딱 그리시면은 요 단위원과 2분의 1이 만나는 점이 생기는데 그 점이 요 점에서도 하나가 생길 수가 있고 여기서도 하나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지. 됐니? 자, 그럼 잘 봐. 그럼 여기서 내가 동경을 하나 이렇게 딱 이어주시면 요 각이 이제 세타라는 각이 하나 생기겠죠. 그죠? 여기 세타라는 각이 하나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분홍색으로 내가 동경을 하나 딱 이렇게 이어주시면은 또 여기에도 이걸 세타 1이라고 하고 요만큼이 이제 세타 2라고 이렇게 잡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주의하실 건 이거야. 잘 봐. 여기서 출발을 하잖아. 여기서 출발을 해서 요 점으로 딱 갔어. 그러면 뭘 만족하는 거냐면 sin x가 2분의 1이라는 거. 즉 단위원의 위에, 단위원 위의 점 y좌표가 2분의 1이다라는 걸 만족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이쪽까지 갔어. 그럼 얘도 단위원 위의 점의 좌표가 y좌표가 2분의 1이다 이걸 만족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잘 봐. 한 바퀴 또 돌아. 일로 와. 또 생기네. 그지? 또 가. 또 생기네. 또 돌아. 또 생기고 계속 생기고 계속 생기고 계속 생기고 계속 생기죠. 그죠? 그러면 잘 보세요. sin x가 2분의 1이 되도록 만드는 x가 몇 개야 라고 얘기를 하면 x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 그럼 x의 범위가 그냥 모든 실수예요 라고 하시면 얘는 무한개가 생기죠. 계속 생겨요. 계속. 되니? x의 범위가 특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면 sin x가 2분의 1이 되도록 만드는 x값은 무한하게 계속 생긴다는 거야. 이게 빙글빙글 계속 도니까. 알겠니? 그래서 첫 번째, 방정식과 부등식 문제를 푸실 때는 모든 문제에서 기본 전제 자체가 반드시 여기다 써줄게요. 제한된 범위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한된 범위를 주지 않는다면 실근이 무수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범위를 정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알겠어? 근데 제한된 범위를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 문제는 반드시 뭘 찾으라고 하는 거냐면, 자, 만약에 문제에서 범위가 주어지지 않았지. 이게 중요한 거야. 범위가 주어지지 않았어. 그러면 계속 무수히 많이 생길 거 아니야. 근데
아무 데서나 막 생기는 게 아니라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생기기 때문에 범위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규칙성을 추론하는 문제예요 로 바뀌는 거예요. 됐어요? 수열 스타일이 된다는 거죠. 수열 스타일. 알겠니? 여러분들이 이제 삼각함수 끝나고 나서 수열을 배울 건데 수열 스타일처럼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근이 생깁니다. x값을 가집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렇게 규칙성을 찾는 문제로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단위원 말고 그래프를 그려서 표현해 볼게요. 자, 그래프를 그려서 표현해 보면 갑니다. 사인 함수 그래프를요. 좀 길게 그려볼게요. 자, 사인 함수 그래프를 길게 좀 그려보시면 여기 두 주기 정도만 그려보죠. 그래서 사인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가 될 거고 당연히 여기가 2파이가 될 거고 여기가 4파이가 될 이런 애가 될 텐데 자, 여기에서 이제 뭘 그린 거냐면 2분의 1을 딱 그린 거죠. 2분의 1을 딱 그린 거. 되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좀 공부할게요. 잘 봐. 그래프를 이용해서 삼각방정식을 푸는데 방정식 풀든 부등식도 마찬가지고요. 방정식에서의 실근을 가질 때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아이디어는 두 가지입니다. 얘도 똑같아요. 주기성과 대칭성이에요. 주기성과 대칭성인데 자, 여기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 잘 봐. 자, 처음에 갖는 값은 특수각으로 그냥 처리하시면 되니까 요 각이 얼마가 되냐면 6분의 파이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여기 두 번째 만나는 각이죠. 자, 갑니다. 두 번째 만나는 각은요. 여기가 가운데가 딱 2분의 파이가 되는 거 아니야? 2분의 파이.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될 거냐면 여기가 6분의 5파이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 됐니? 그러면은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절반이죠. 그럼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절반이 딱 얼마가 되는 거야? 반주기, 4분의 1 주기가 되는 거지. 되니? 자,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하셔도 되는데 잘 봐. 사인 x가 k라고 했을 때 여기서 생기는 한 주기 안에서 생기는 두 실근을 내가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첫 주기 있죠. 처음에 생기는 주기에서는 알파와 베타를 더하시게 되면 항상 뭐가 나오냐면 반주기가 나와요. 항상 반주기가 나와. 되니?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만약에 주기가 지금 기본함수처럼 2파이가 아니라 주기가 파이야. 그럼 주기가 파이면 요거랑 요거 두 개를 더했을 때는 항상 얼마가 나온다는 거야? 반주기니까 2분의 파이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주기가 4일 수 있거든? 숫자로 바뀔 수도 있죠. 그럼 얘가 4예요. 그럼 4면은 이거랑 이거 두 개 더하면 실근 두 개 더하면 무조건 뭐가 나온다는 거야? 4의 절반, 2가 나온다는 거죠. 요게 이제 첫 번째 얘기. 사인에서는 자, 이렇게 반주기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 그럼 이거는 뭘 이용한 거냐면 대칭성을 이용한 거야. 대칭성. 자, 삼각정식을 풀어나가는 두 가지 요소는 하나는 대칭성, 하나는 주기성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첫 번째 대칭성을 이용한 거지.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주기성을 이용해서 찾아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얘들아. 모든 근을 다 일일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럼 삼각방정식 풀이의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 근을 찾지. 그지? 첫 번째 근을 찾아. 그 첫 번째 근을 찾은 다음에 얘랑 쌍이 되는 걸 찾는데 요 세모친 부분은 뭘 이용하는 거냐면 대칭성을 이용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되냐면 주기성을 이용하면 되는데 그럼 다시 여기다가 내가 별표를 한번 쳐보면 이 두 번째 별표는 이 첫 번째 별표에다가 얼마만큼 더한 거냐면 이렇게 와서 한 주기만큼을 더해준 거죠. 됐어요? 한 주기만큼을 더해준 거야. 그럼 쉽게 말하면은 6분의 파이에다가 얼마만큼 더한 거야? 2파이만큼을 더한 거예요. 한 주기가 2파이니까. 자, 마찬가지로 여기 세모친 부분에 대응되는 페어가 누구냐면 짝이 누구냐면 여기죠. 이 부분이 되는 거지. 그럼 얘도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넘어올 때도 뭐가 돼? 정확히 한 주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6분의 5파이에다가 얼마를 더해주면 되는 거야? 2파이를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얘기. 삼각 방정식의 근을 추론해 나가는 방법인데, 그러면 이제 근의 규칙성이라고 부르는데, 잘 봐. 처음에 만나는 지점, 처음 생기는 근을 알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주기 안에서 생기는 다른 근을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니? 그럼 잘 봐. 처음에 생기는 근이 알파야. 근데 이 알파 값은요, 정확하게 구할 수도 있고 못 구할 수도 있어요. 그냥 미지수로 놔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특수각 이용해가지고 직접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sin x가 2분의 루트 1에, 그러면 이거 처음 생기는 건 알파는 그냥 뭐라고 봐도 무방하냐면 4분의 파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니네한테 sin x가 3분의 1이야 이렇게 줬거든? 그럼 여러분, sin x가 3분의 1이 되도록 만드는 특수각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특수각이 아니에요. 그럼 특수각이 아니면 니네 x값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미적분 배우시면 구할 수 있어요. 덧셈 정리 이용하면 구할 수 있는데, 덧셈 정리 안 배웠잖아? 수학원에서 못 구해요. 그럼 얘는 뭘로 놓는 거야? 그냥 x를 처음 생기는 근을 알파라고 놓으라고. 이런 경우는. 알겠니? 자, 그럼 자, 갑니다. 처음 생기는 근을 알파라고 하고요. 같은 주기 안에서. 그럼 여기서의 처음 생기는 근을 얘라고 했다면, 같은 주기 안에서 생기는 다른 근은 누가 되냐면 얘가 되겠지. 이게 베타인 거죠. 이게 한 주기니까. 그러면 이 둘의 관계는 뭐냐면, 이 둘의 관계는 무조건 대칭성 관계가 있다는 거죠. 됐니? 그래서 알파와 베타를 먼저 정해. 그런 다음에 그 다음부터 생기는 애들은 뭘 이용하냐면, 그때부터는 주기성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때부터. 알겠나요? 그러면 알파에다가 그 다음 끈은 뭐가 되는 거야? 한 주기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베타에다가도 똑같이 뭐 해주면 되는구나? 한 주기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잘 봐. 여기서 생기는 합을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했잖아. 그럼 다음 주기에서 생기는 이 두 근의 합을 구해봐라. 이거의 두 개의 합을 구해봐 라고 한다면, 앞에서 생긴 합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뭘 더해주면 되냐면, 주기를 두 주기를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왜? 얘도 한 주기 더해줬고 얘도 한 주기 더해줬으니까 이렇게 두 개 더하면 두 주기가 되는 거지. 됐니? 이게 구조예요. 이게 삼각 방정식에서 어려운 문제든 쉬운 문제든 풀어나가는, 정말 기본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를 풀어나갈 때의 구조라는 거야. 알겠어? 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신 차려! 진씨, 눈 뜨고 정신 차리고. 이거 이용해가지고 풀면 문제를 풀 때 니네가 괜히 복잡하게 그래프 그릴 필요 없이 쉽게 풀 수 있다고. 이따가 연습해볼 거야. 알겠어? 킬러 문제 갖다가. 자, 그 다음에 대칭성에 대해서 마저 정리를 할게요. 자, 대칭성은요, 두 가지 대칭성이 있는데, 하나는 대칭성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한 주기 내에서의 대칭성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기 밖에서의 대칭성이 있어요. 요거를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교재에 없으니까 잘 정리해놔. 자, 둘 다 없어. 뭐 지금 설명한 거 다 없어요. 자, 이번에는요, 쌤이 좀 그림을 넓게 그려볼게요. 그래서 사인을 해봤으니까 코사인을 그려볼게요. 코사인을. 잘 봐. 코사인을. 여기서 찍어서 직관화해서 그릴게요.
굳이 곡선으로 안 그리고. 삼각방정식 문제 풀 때는 굳이 곡선으로 다 그리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찍찍 찍어도 돼. 어차피 실근 하나씩밖에 안 생기니까. 이렇게. 자, 코사인 x 그렸습니다. 이건 그럼 세 주기 그린 거죠. 여기가 2파이. 그 다음에 4파이. 그 다음에 6파이. 이렇게. 자, 그럼 가볼게요. 여기서 뭔지 모를까 이렇게 잡아서 얘를 K라고 놓을게요. 뭔지 몰라. K. 자, 그런 다음에 갈게. 첫 번째, 여기 알파지. 자, 여기 그 다음에 한 주기 안에서 생기는 거 베타라고 할게요. 그럼 이 안에 숨어있는 걸 쭉 정리를 해보면 갑니다. 알파와 베타의 대칭성은 반주기죠. 이 가운데 주기, 즉 파이입니다. 그럼 파이에 대해서 알파라는 친구와 베타라는 친구는 서로 뭐예요? 대칭이에요. 그치? 확인됐니? 그러면 한 주기 내에서라면 이거예요. 알파 베타의 관계. 그래서 알파랑 베타랑 더한 게 얼마가 되는 거야? 2파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코사인에서. 됐습니까? 한 주기 내에서는. 왜냐면 왜 2파이야? 알파와 베타의 중점이 파이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거를 나누기 2를 한 게 파이잖아? 그럼 거꾸로 뒤집으면 2파이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주기 밖의 규칙성을 보면 주기성, 대칭성은 자, 여기 잘 봐. 여기 베타야. 그지? 여기 베타. 그 다음에 이쪽 있죠? 이렇게 넘어와. 이렇게 넘어와서 여기. 그러면 얘랑 얘도 서로 무슨 관계냐면 일단은 여기에다가 이만큼을 갖지. 그지? 그럼 얘는 몇 개 건너간 거냐면 한 주기를 이렇게 건너간 거거든? 근데 요 친구와 요 친구는 또 어떤 규칙성이 있냐? 대칭성이 여기에 대한 대칭성이 있죠. 여기가 얼마야? 3파이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요? 감마거든? 감마라고 잡으면 베타와 감마를 더하잖아. 근데 이거와 이거의 가운데점이 3파이란 뜻이니까 주기 밖의 대칭성은 뭐가 되는 거야? 베타와 감마의 더해. 그게 얼마야? 6파이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가 있다는 거지. 됐나요? 근데 또 잘 보세요. 이렇게도 볼 수 있어. 자, 이제 노란색. 여기랑 여기. 노란색 친 거. 그럼 여기를 델타라고 할게. 그러면 여기 체크한 부분과 여기 체크한 부분의 가운데점, 대칭축이 어디야?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죠. 그죠? 그러면 얘와 얘도 더했을 때 얼마가 나와? 똑같이 6파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대칭성은 주기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결론이 뭐냐면 잘 봐. 결론이 내가 지금 0파이부터 6파이까지 그려놨잖아. 그럼 0과 6파이의 정확히 가운데 되는 요 지점이 뭐가 되는 거야? 모든 함수에 대한 대칭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임의로 요 점을 하나 잡았어. 여기를 하나 잡았어. 그런 다음에 이렇게 선을 하나 딱 그려. 이렇게 선을 딱 그렸지. 그랬을 때 잘 봐. 요렇게 주기 건너오죠. 그럼 여기 생기죠. 그러면 요 지점을 내가 라지 A라고 하고 요 지점을 라지 B라고 했을 때 라지 A와 라지 B의 가운데도 뭐가 된다는 거야? 3파이가 된다는 거야. 전부가 다. 알겠니?
언제든지 활용이 가능하다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럼 결국은 이 3파이 대칭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체 범위, 문제에서 0부터 6파이까지를 줬으니까 그 0부터 6파이의 딱 절반이지.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범위가 0부터 8파이면 0부터 8파이의 절반이니까 4파이가 되는 거야? 이건 바뀌는 거지? 그럼 얘가 하는 역할은 대칭축이면서 동시에 뭐도 되냐면 수열로 치면은 이게 등차 중앙의 역할까지 한다는 거죠. 이건 이제 등차 수열 가서 배울 건데 등차 중앙의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값은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중점이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각함수 그래프를 관찰해서 내가 어떤 값들, 합이라든가 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찾아야 될 때, 그 실근들의 위치를 찾아야 될 때 대칭성이라는 것은 전체 범위에 대해서 언제든지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안에도 대칭축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숨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도 대칭축이 되지만 이렇게도 대칭축이 될 수가 있고 이렇게도 대칭축이 될 수가 있고 어디든지 대칭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야. 알겠니? 근데 그 대칭축이 될 만한 후보들이 대칭축이 되는 기준점들이 바로 뭐냐면 쌤이 어제 그래프에서 설명했던 직사각형 8개의 축들이라는 거죠. 그럼 직사각형 8개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런 느낌이잖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이게 한 줄기지. 한 박스. 이 한 박스인데 한 박스를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 4등분 하자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한 박스를 4등분 하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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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시면 직사각형 8개로 쪼개지죠. 그지? 그럼 이 직사각형 8개 안에서 언제든지 이 선들, 세로선들, 요선이 대칭축, 요선이 대칭축, 요선이 대칭축, 요선이 대칭축 언제든지 대칭성을 쓸 수가 있다.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삼각 방정식을 풀 때 있어서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대칭성 적극적으로 활용해라와 주기성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이거예요. 이게 이제 어렵게 출제가 된다고. 알겠니? 근데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논리 자체는 간단하다는 거야. 대칭성과 주기성 두 개를 가지고 어떻게 추론을 해 나갈까. 아시겠죠? 그럼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뭐 어려운 문제만 이렇게 적용이 되고 쉬운 문제만 적용이 되고 이게 아니야. 다 똑같아요. 삼각방정식을 풀어나가는 기본적인 논리 구조 자체가 주기성과 대칭성이라는 거지. 알겠니? 자, 이런 부분들 정리해 두시고 뭐 교재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들 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확인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쉬운 문제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좀 쉬운 문제부터 234페이지 보세요. 자, 그럼 방금 전에 배웠던 이제 대칭성을 좀 써볼게. 자, 개념 익힘 3번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 개념 익힘 3번 페이지에 471번 볼게요. 발전 문제 보세요. 자, 가겠습니다. 471번을 보시면 삼각함수에서 쓰는 게 이제 주기성과 대칭성이라고 했는데 자, 그래프 좀 그려볼게. 문제에서 나와 있는 그래프를요. 직관화해서 그냥 그릴게요. 자, 주기랑 범위 확인할게요. 주기가 얼마냐면요. 주기가 2죠. 2. 주기가 2입니다. 2. 그래서 요렇게 끊어가지고 1, 2 이렇게 끊어놓고 자, 한 주기 그려보면 한 주기 하나, 둘 이렇게 직관해서 그리시고 그 다음에 또 지금 그림상에서 한 주기가 더 그려져 있죠? 한 주기 더 그릴게요. 이렇게까지. 자, 이렇게 해서 4까지가 그려져 있는데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3분의 2라는 값을 줬대요. 3분의 2. 이렇게. 약간 삐뚤어졌다. 3분의 2. 네. 자, 이렇게 3분의 2라는 값을 줬어. 그럼 잘 봐. sin 파이 x가 3분의 2가 되는 파이 x 값 알아? 몰라? 모른다니까. 우린 3분의 2가 얼마가 되는지 몰라요. 삼각함수가. 그럼 이 문제는 뭐야? 알파, 베타, 감마를 직접 찾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알겠니? 알파, 베타, 감마를 직접 숫자로 찾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문제에서 궁금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만나는 점들을 각각 뭐라고 해요? 라고 했냐면 위치가 정해져 있는데 얘가 알파고요. 얘가 베타고요. 얘가 뭐예요? 감마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세 개를 가지고 자 쌤이랑 같이 구해야 될 식이 첫 번째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1이다. 이거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얼마라는 거야? 2분의 1이다. 이 값이 얼마일까? 이것만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지. 됐어? 그럼 이걸 이용하려면 결국 우리는 합을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자 가볼게. 잘 봐. 첫 번째. 자 여기서부터 갈게요. 알파랑 베타입니다. 됐나요? 그럼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요 가운데 축이 하나 생길 거고요. 요 가운데가 축이 될 거고 요 친구는 좌표가 지금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이죠. 그지? 그럼 2분의 1이니까 알파와 베타를 더하면 대칭축에다가 2배를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얘가 얼마가 되냐면 1이 된다라는 거지. 아 그래서 이 값은 바로 찾은 거야. 이게 1이니까 2분의 3이 되는 거고 따라서 F 2분의 3을 구하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자 F 2분의 3은 어디 있어? 여기죠. 여기가 2분의 3 아니야. 그럼 여기가 되는 거니까 요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거 바로 찾은 거죠. 되나요? 요거는 그냥 바로 찾으시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여기 가볼게 이제. 그러면 알파랑 베타랑 감마랑 1을 더한 거거든? 근데 알파 베타가 뭐라는 건 알았어? 1이라는 건 알았어요. 맞아요. 그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잘 봐.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건 F 2 더하기 감마네. 자,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만 너무 대칭성에만 몰입을 해가지고 지금 대칭성 활용이라고 주제가 붙어있으니까 대칭성에만 몰입을 해가지고요. 그러면 감마랑 대칭성을 이루는 게 뭘까? 이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하시다 보면 자 보세요. 여기가 베타거든? 그럼 베타랑 감마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베타랑 감마를 더하면 2분의 3에다가 2배 한 거야. 맞죠? 여기가 대칭축이 되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거 얼마야? 3이야. 뭐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또 막 해가지고 여기서 해가지고 알파랑 베타랑 뭐 1 이거였으니까 이거 좀 연립해가지고 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 주기성도 이용하니까 알파에다가 2만큼 더한 게 뭐가 돼? 감마가 되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계산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이렇게 풀어도 답은 나오거든요. 근데요 잘 보세요. 왜 그러냐. 알파 플러스 베타가 2죠. 1이죠. 여기 뒤에 1이 붙어있지. 그럼 이거 봐봐. 얘가 뭐야? 얘가 주기야. 얘가 주기라고 2. 그럼 2에다가 감마를 더했어. 2에다 감마 더한 값은 뭐랑 똑같아? F 감마예요. F 감마. 그럼 F 감마 얼만데요? 나와 있잖아. 답으로. 3분의 2요. 이렇게 푸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이제 관찰해 나가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푸실 때 문제를 풀어 나가는 시점에서 대칭성 이용하는 거 오케이. 대칭성 이용하는 거네. 그럼 대칭성 이용하다가 문제에서 봤더니 주기가 2잖아 생각해 보니까 그럼 주기성 이용해도 되겠네. 언제든지 유연하게 문제 풀어가는데 사고를 좀 바꿔 가셔야 된다고. 아시겠나요? 그래서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된 거고 얘가 3분의 2가 되니까 문제에서의 정답은 얼마가 된 거야?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알겠어요? 오케이. 자,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부등식도 가볼게요. 앞으로 다시 와서 부등식 봅시다. 자, 230페이지 부등식 보세요. 자, 가볼게. 부등식. 자, 부등식은요, 여러분. 부등식. 잘 봐. 똑같아요. 방정식이랑 똑같아.
근데 다만 차이점은 등호가 부등호로 바뀐다는 거지. 그럼 우리 2차 부등식 풀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고1 때 배웠던 고1 수학 3에서 배웠던 2차 부등식 풀 때도 뭐부터 구하냐면 실근부터 구하죠. 실근. 는 제로가 될 때. 그죠?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부등식 풀려면 뭐부터 구해야 되냐면 sin x랑 2분의 1이 같아지는 이렇게 두 개가 같아지는 뭐부터 찾아야 돼? 교점부터 찾아야 되는 거지. 그럼 그런 다음에 뭐 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그래프 그려가지고 범위 찾아보자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가볼게요. 잘 봐. 자 sin x 그래프 그려볼게. sin x 그래프 그려서 부등식 빠르게 그냥 뭐 가볍게 푸시는 방법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갑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sin x야. 그랬을 때 한 주기만 놓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이제 2분의 1이지. 그럼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거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작거나 같은 거니까 자 여기서의 교점 먼저 찾으시면 여기가 얼마가 돼요? 6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6분의 5파이가 되는 거지. 그러면 잘 봐. 작은 쪽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쪽이니까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여기 2파이까지 아 이 범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그때 x값의 범위는 여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까지 이게 이제 x값의 범위가 되는 거니까 자 정리해보면 답은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6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6분의 5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됐나요? 그냥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 부등식 문제가. 됐어? 그러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sin x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나타내는 부등식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뭐 푸는 거 자체는 추가적인 건 없으니까 연습 좀 해볼게요. 개념 4번 보세요. 자, 개념 4번에서요. 변형 문제 473번에 2번 한번 해볼게요. 자, 473번에 2번 보시면 갑니다. 문제에서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부등식이 있는데 부등식이 코사인 x 마이너스 3분의 파이 x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돼 있고 자,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돼 있거든. 자, 그러면 쌤 같은 경우는 이거 두 가지 풀이가 있는데요. 그냥 푸는 경우가 있고요. 그냥 풀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푸는 경우가 있고 자, 두 번째는 이렇게 해볼게. 두 번째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거든. 치환할 거예요. 자, 치환해서 푸는 거를 가르쳐 드릴게요. 치환해서 푼다는 거는 뭘 치환할 거냐? x-3분의 파이라는 요식을 귀찮으니까 평행이동시키기 귀찮으니까 얘를 t라고 놓겠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은 뭐냐면 뭐만 주의하시면 되냐면 범위가 바뀐다라는 거. 범위만 체크 잘 하시면 되는 거지. 자, 그럼 가볼게. 문제에서 주어진 x값의 범위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x-3분의 파이니까요. 양쪽을 마이너스 3분의 2 파이만큼 해주세요.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t라고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3분의 5파이가 되는 거지. 이렇게까지. 자, 그러고 나서 무슨 그래프를 그리냐면 그러고 나서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자, 그럼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시면 갑니다. 요 정도 끊어놓고 한 주기만 좀 그려보시면 코사인이 여기서 출발하겠지? 그래서 여기서 출발하니까 여기서 끝날 거거든. 그래서 한 주기, 한 주기 이렇게 그리시고 여기도 이렇게 내려가서 요 정도 이렇게까지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게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찍 그려주면 찍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됐어?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뭐한 쪽이야? 작은 쪽이거든? 자, 근데 확인은 좀 해봐야 돼. 잘 봐. 여기서 만나는 거 확인해 볼게. 여기. 그럼 여기서 만나는 거 확인해 보시면 갑니다. 코사인 t가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언제 될까?
요거 확인해 보시면 되죠. 코사인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됐니? 자, 그러면 이거 생각해 보면 되거든. 자, 요쪽이야. 요쪽. 여기. 그럼 코사인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언제 되나 요거를 확인해 보시면은, 아니면 여기부터 구할까? 여기부터 구하자. 여기를 구하자. 여기가 좀 쉬우니까. 자, 여기를 구해 보시면은요. 자, 갑니다. 언제 코사인이 2분의 1이 되냐면, 자, 코사인 x가 2분의 1 되는 값 찾아볼게요. 코사인 x가 2분의 1 되는 값 찾아보시면은 언제야? x는 2분의 1 되는 값 3분의 파이죠. 그지? 그럼 잘 봐. 대칭성이야, 이것도. 자, 2분의 1을 내가 이렇게 그렸어. 이게 2분의 1이야. 그러면 여기서 만나는데 요 지점의 좌표, 요 지점의 좌표,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가 3분의 파이라는 거죠. 그러면 똑같습니다. 어제 가르쳐 드린 거 잘 보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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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입니다. 됐니? 요거. 그러면 요 가운데가 생기고요. 내가 구해야 되는 걸 알파라고 잡으면 3분의 파이와 알파의 가운데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요 지점이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얘 2분의 파이니까.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 파이, 2파이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럼 결국은 알파 값을 찾아보시면, 자, 얘는 잘 봐. 3분의 파이 더하기 알파의 가운데가 2분의 파이니까 그거의 절반이죠. 아, 그거의 2배죠. 미안. 그거의 2배가 되는 거죠. 2개를 더하시면. 그래서 날려가지고 정리하시면 알파는 뭐가 나오는 거야? 알파는 3분의 2파이가 되는 거죠. 되니? 아, 그러면 코사인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 첫 번째 t 값이 뭐가 나오냐면 3분의 2파이가 나오는구나 라는 거 찾은 거죠. 자, 그럼 이것도 마저 대칭성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가 또 하나 생기죠. 그럼 여기는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냐면 여기. 요 가운데에 대해서 대칭이지. 그럼 요 가운데가 얼마야 라고 얘기하면 어디였어? 파이잖아. 네, 얘가 파이죠. 그럼 요 친구는 얼마가 돼요? 라고 얘기하면 3분의 4파이입니다. 그래서 3분의 4파이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얘 무슨 함수냐면 코사인은 우함수죠. 우함수. 그러니까 여기가 3분의 2파이였잖아. 그럼 여기도 얼마가 돼?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분의 2파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데 잘 봐. t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5파이보다 작거나 같다고 그랬죠. 그럼 얘 뭐 돼요? 얘 탈락이죠. 얘 안 돼요. 이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으려면 이쪽 범위잖아. 이쪽 범위. 이쪽 범위인데 안 되지. 얘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보다 크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럼 우리가 따져야 되는 부분은 어디야? 여기서부터 요까지죠. 요 범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요 사이가 얼마야? 자, 이렇게 되겠네. t의 값의 범위는 3분의 2파이보다 크고 3분의 4파이보다 작은 거죠. 됐나요? 자, 근데 여기서 계산을 끝내주시면 답이 아닙니다. 왜냐? 자, 최대 최소 구할 때랑 달라요. 최대 최소 구할 때는요. 최대 값, 최소 값이지. 값을 구할 때는 치환을 한 다음에 범위 맞춰서 계산하시고 다시 원래대로 복원시켜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미 거기에 맞춰서 값을 구한 거기 때문에 그 값이나 치환하기 전이나 값은 똑같아. 값은 똑같다는 게 핵심이야. 근데 얘는 범위잖아. 범위니까 t를 그대로 써주시면 안 되고 t 자리에다가 원래식을 다시 써줘야 돼요. x-3분의 파이. 그래서 x로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자, 그럼 여기가 3분의 파이가 되고요. 여기는 3분의 4파이가 되는 거니까 자, 3분의 파이만큼을 더해주시면 되고 파이보다 크고 x는 얼마가 되냐면 3분의 5파이보다 작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범위가 되고 문제 정답은 2개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2개 더해서 계산하시면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알겠죠? 파이에다가 3분의 5파이를 더하니까. 됐니? 자, 이게 3분의 8파이가 나오는 문제. 자, 부등식 문제 가벼운 거 하나 풀어봤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개념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개념 5번 가겠습니다. 자, 개념 5번 보시면 문제에서 이제 방부등식이 포함된 활용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뭐 이 페이지에서 말하는 거는 이제 수학 1의 내용과 그다음에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운 1학년 교육과정에서 배운 수상의 내용이 좀 합쳐져 있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좀 풀어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477번에 1번 하나 해볼게요. 뭐 위에 거는 그냥 판별식 쓰면 될 것 같고 발전 문제 1번 한번 해볼게. 잘 봐. 문제에서 코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코사인 세타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더하기 9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를 밑줄 모든 실수 세타에 대해서 만족해봐 라고 돼 있거든. 자 근데 이거 어차피 뭐 할 거냐면 이거 치환할 거잖아. 치환해서 뭘로 할 거야? 2차식으로 바꿀 거야. 그러면 원칙 자체를 이렇게 잡을게요. 자, 치환해서 2차식으로 만들면은 2차 부등식이 나오죠. 근데 삼각함수는 치환을 하시게 되면은 반드시 제한된 범위가 존재합니다. 코사인 세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는 범위밖에 못 갔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문제 푸실 때는 아예 판별식 쓰겠다는 생각을 접읍시다. 치환해서 풀 때는 판별식 쓰겠다는 생각을 접고요. 그냥 아예 원칙을 실수 안 하게 최대 최소로 풉시다. 원래 부등식을 풀어나갈 때의 핵심은 최대 최소거든. 그럼 잘 봐. 코사인 세타라는 게 있는데 이 친구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될 거야. 그럼 얘를 t로 치환을 한 거니까 이 식은 t제곱 마이너스 3t 빼기 a 더하기 9가 되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아이고 미안.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죠. 근데 얘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에서 성립한다. 이렇게 보자라는 얘기지. 됐니? 자 그럼 가볼게요.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a 더하기 9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자 이렇게 2차식 세우시고 이렇게 놓는 거죠. 그럼 대칭축 잡아보시면 이 친구의 대칭축은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바뀌겠네. 되나요? 그래서 대칭축이 2분의 3이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아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1인 거지. 그러면 요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최소값이 뭐가 돼야 돼? 0보다 커야 돼. 근데 그 최소값이 뭐야? 여기다가 대입하니까 F1인 거죠. 자, 그럼 1 대입하세요. 1 대입하시면 1-3-a 더하기 9 이렇게까지 써진 거지. 그러면은 7-a가 되는 거고요. 얘는 7-a가 되는 거고 이 친구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써주시면 되니까 그때 나오는 a 값은 뭐가 될 거냐면 7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실수 a의 최대값은 얼마야? 7이다 라고 해주시는 게 맞는 거지. 알겠죠? 괜찮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삼각 방정식, 부등식 이런 얘기의 기본적인 내용을 좀 했습니다. 알겠니? 자 확인하시고 자 잠깐 쉬었다가요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들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